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작전 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고의 기술을 훔칠까. 그리고 사무실 진입 성공. 생각보다 쉬운걸. 드디어 찾았다. 푸르고, 넌 이제 끝났어. 안녕하세요. 백투더 퓨처 박정철 박사입니다. 바이오텍스, 여러가지 봉합사들, 니들 사이즈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정하시나요? 니들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디, 포인트, 그리고 스웨이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포인트는 뾰족한 끝을 의미하고요. 바디는 니들의 몸통, 그리고 스웨이지는 실크랑 접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니들의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러한 명칭에만 익숙합니다만, 사실 니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니들의 길이, 니들 코드 길이, 니들 반경, 그리고 니들의 직경, 그리고 니들의 커버처, 각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니들의 직경과 니들의 길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텍스 니들의 직경, 즉 단면적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텍스 니들은 단순한 삼각형, 흔히 말하는 이 리버스 커팅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내면으로 상당히 좁아지는 약간은 T자와 같은 그러한 날카로운 삼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딱 드는 생각은 거대한 유람선이나 아니면은 유조선의 앞면,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타워즈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 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의 앞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매번 받고는 있습니다. 왜 니들의 근데 단면이 중요할까요? 니들은 기본적으로 연조직을 뚫고 가는, 즉 외상을 주는 기구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치유를 좋게 하려고 봉합을 한다고 해도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상이 주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했고, 그 결과 니들의 형태, 직경, 단면적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은 치유로 직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텍스 첨단부의 직경은 타사 제품 대비 36%에 불과합니다. 거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끝이 뾰족하고 예리하고, 중간 부위로 가더라도 타사 제품의 85%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잘 휘거나 부러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들 잡았다가 앞에 휘어가지고 다른 연조직 부분 안 들어가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오늘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들의 팁을 잘못해서 잡았을 경우에 니들 팁이 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치아 사이에 니들을 넣었고요.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잡아야 되죠? 요거 잡을 때 요렇게 잡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니들 팁이 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요걸 잡고 이제 막 힘을 줘야 되니까 지금 벌써 휘었어요. 지금 제가 잡고 했는데 휘었습니다. 요거 이제 돌려가지고 빼야 되는데, 요거 인서트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니들의 팁을 제가 잠깐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휘어버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이오텍스는 훨씬 작은데, 얇은데 이거 휘는 거 괜찮을까요? 한번 바이오텍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텍스 한번 니들 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부위입니다. 들어가서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잡고 빼야 되죠? 니들이 작아요. 이런 경우 이제 조심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돌려가지고 빼야 되는데 안 빠지죠? 힘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잡고 빼요. 자, 요렇게 이제 나왔을 때 과연 이 바이오텍스의 니들은 어떻게 됐느냐?
요것도 제가 인서트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휨이나 뭉개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니들의 장점이죠. 바이오텍스 니들이 갖고 있는 얇고 훨씬 강하다는 요 강점. 요게 임상에서 아마 큰 의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니들의 길이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은 바로 봉합사의 직경과 니들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옆에는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숫자들이 써 있어요. 이 숫자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니들의 길이 그리고 실크의 직경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제로의 실크의 19mm의 니들 길이고요. 이 경우에는 4제로의 실크의 16mm 길이고요. 이 경우에는 5제로 실크의 13mm입니다. 조금 작고 얇고 정교한 수술용이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3제로의 19mm.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서 큼지막하게 수술하실 때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연조직을 한번 크게 뜨실 때, 반면에 얇게 뜨셔야 될 때는 5제로가 사실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짧은 니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제로의 13mm 니들입니다. 니들이 짧고요. 직경도 작아요. 자, 대부분 이제 전치부에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죠. 아니면 뭐 골막 봉합일 경우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바이오텍스 니들은 패키지, 플라스틱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요. 니들 잡기가 편하게 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 날개를 저 같은 경우는 밀어서, 또 뭐 회사에서는 안으로 당겨서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밀어서 딸깍 밀면서 잡으면은 이 플랩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편하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권장하는 대로 뒤에를 눌러가지고 니들을 잡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쭉 당겼을 경우에 실크의 메모리 이펙트 전혀 없죠. 5제로 실크의 13mm입니다. 니들의 전체 길이가 13mm예요. 짧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치부도 그렇지만 구치부에서는 들어갔을 때 나오는 모습을 보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위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부위 사이고요. 니들이 들어갑니다. 돌아서 나오죠. 지금 요 정도만 인게이지하고 나왔을 때 니들 팁이 지금 보일랑 말랑해요. 지금 이거 어렵습니다. 요거를 니들 홀더로 잡으려고 하면 힘드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니들을 좀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핀셋을 이용을 해서 잡아주거나. 근데 어쨌건 블리딩이 되는 상황에서는 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13mm의 어려움이죠. 하지만 그만큼 정교한 니들이란 뜻입니다. 자, 13mm 니들 잡고 조심해서 회전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mm 그리고 5제로 실크고요. 조심스럽게 관통하고 다시 뒤로 바로 후진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은 정말 손쉽게 단순 봉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서전스 낫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만 저희 치주과 영역에서는 이 매듭이 커지는 것도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서전스 낫이 아닌 스퀘어 낫도 종종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크가 너무 헐겁죠. 룹 시큐리티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바이오텍스 때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을 주시면은 매듭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체결이 됐죠. 단 엑스트라 낫은 꼭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고 강력한 매듭이 손쉽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실크 사이즈가 5제로고 13mm 작은 이들이라면 골막 봉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분층 봉합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APF, 에이피컬리 포지션드 플랩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아주 얇게 떠야 되는데 19mm 길이의 니들은 좀 커요. 그래서 얇게 뜨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13mm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얇게 정말 포를 뜨듯이 조심스럽게 나오면은 거의 니들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게 뜨는 게 가능하죠. 근데
19mm 한번 해볼게요. 19mm는 지금 비교해 보시면 벌써 아빠 니들, 애기 니들 보듯이 사이즈가 틀립니다. 거의 뭐 거대한 뭐라고 할까요? 몽둥이 같은 느낌인데요. 편하게 이런 부분에 봉합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정교한 봉합에는 이 커버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얇게 뜨는 게 지금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얇게 뜨고는 싶은데 잘 찢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들어가서 크게 나와 버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쪽은 얇게 뜨는 게 가능하지만 아래쪽은 아무래도 연조직이 크게 떠집니다. 그래서 비춰보이는 게 좀 덜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표에 따라서, 적응증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19mm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적응증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19mm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구치부와 같이 버커 리콜 길이가 넓은 경우에는 버컬에서 들어가서 그냥 정말 손쉽게 한 바퀴 그냥 붕 뜨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는 나이키에 있는 스워시라고 하는 이제 마크가 있는데,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스워시 무브만 들어갑니다. 그냥 한번 붕 뜨면은 링골 쪽으로 깊이 나와요. 그러면은 버커 링골 단 한 번에 뜰 수가 있죠. 근데 13mm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일한 부위에 13mm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13mm 들어갑니다. 이게 링골 쪽에서 보이면 다행인데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네, 지금 밀어 넣어서 한참 들어가야 나오죠. 지금 제가 훨씬 더 많이 밀어 넣어야 팁이 보입니다. 19mm로 스워시 무브먼트 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나오네요. 그래도 나오는군요. 어쨌건 그래도 훨씬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응증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제로 그리고 제가 5제로 사용했는데 의외로 두 개의 실크 사이즈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바이오텍스 쓰고 나서 스티치아웃 할 때 내가 이거 사이즈 못 썼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똑같은 회사의 다른 회사의 나일론 3제로라면은 훨씬 더 벌케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데 고어텍스 PTFA 소재는 훨씬 더 얇게 느껴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헷갈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봉합사에서 봉합사의 직경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연조직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니들의 한번 직경과 단면적 그리고 그 커버처 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페라리가 있다면 절개선 위에는 바이오텍스가 있습니다. 백투더 퓨처 박정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